이미지는 한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간단합니다. 그는 잘생기고 유명하며 고향을 사랑하며 의지가 있고 축구를 잘합니다. 이런 이유만으로도 손흥민은 많은 한국 부모들이 자녀에게 본보기로 삼고 싶어하는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자랑인 그는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 인상 깊은 경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축구만이 아니라 손흥민은 정말로 뚜렷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초창기에 그의 골수를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때부터 지금은 그 숫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8년 동안 토트넘 호스퍼에서 프리미어리그에 출전한 그는 해리 케인과 함께 많은 상대팀들이 움츠러드는 두 선수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최고점은 아마도 2022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공격적인 플레이 이외에 그의 런던 소속팀에 대한 눈에 띄지 않는 공헌은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23에서 2024 시즌 우리는 손흥민이 팀을 이끄는 토트넘의 팀장으로 보게 됩니다. 가을이 오면 남는 것이 떨어지는 나뭇잎, 케인이 떠나면 남는 것은 우리 팀장 친구. 결국 감독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을 팀장으로 선택. 이 결정은 그를 프리미어리그 팀의 주장으로 가장 처음 달게 된 아시아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의 팀원들에 대한 영향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놀라움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는 그가 국가대표팀의 주장이며 그가 이미 그의 나라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은 오히려 한국 사람들, 아시아 전체의 희망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200골을 기록한 후 손흥민은 나는 모든 아시아 선수, 특히 한국에서 이 기록을 보고 그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과는 나의 지역에 좋습니다. 나는 젊은 선수들을 돕기 위해 모범이 되는 큰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아시아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성들이 21개월 동안 군 복무가 의무적입니다. 28세 이전에 K-팝의 왕인 지드래곤이던 누구든지 그 규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몇몇의 예외적인 경우 중 하나입니다. 2018 아시안 게임에서 역사적인 금메달과 주장의 완장으로 그의 모국을 남자 축구의 최고점으로 이끌어 그때의 주도적인 역할, 특히 결승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그가 한두 골 어시스트가 가장 돋보였습니다. 그의 선수 생활에서 최고의 순간은 모든 한국 사람이 이 탁월한 아이가 자국의 영광을 가져온 걸 면밀히 지켜보는 거였습니다. 그가 그의 고향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려면 지난 8년간을 3번의 월드컵을 위해 보낸 경험으로 3번이나 슬픔을 토해냈던 그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14년 월드컵에서 22살인 손흥민은 그룹 스테이지 모든 경기에 출전하고 그의 첫 골도 넣는 성공적인 데뷔를 했습니다. 그 해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팀이 조기에 귀국해야 하는 현실을 직접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4년 후 이 눈물은 러시아에서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2018년 월드컵에서는 한국 대표팀의 리더로서 그의 이름은 이미 세계 축구 지도에 알려져 있었고 전년 토트넘에서 부상한 그의 훌륭한 성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손흥민만으로는 한국이 기적을 일으킬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4년 전보다 더욱 슬펐습니다. 처음 두 경기를 모두 패하고 한국은 다시 그룹 스테이지에서 탈락 위기에 처하고 결승전의 상대는 강력한 독일 팀이었습니다. 멕시코와의 경기가 끝난 후 손흥민은 탈의실에서 우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그 후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때 얼굴이 빨개진 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손크라이즈라는 표현이 탄생했습니다. 우수한 독일을 이긴 것은 기적적이지만 결과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룹 3위로 끝났고 손흥민은 다시 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22년 월드컵에서 그는 다시 그곳에서 그의 손에는 주장 완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선수 생활에서 처음으로 손흥민은 그가 국가대표팀을 월드컵 그룹 스테이지를 통과하게 한 것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과정은 그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마지막 순간에 그룹 스테이지 마지막 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포르투갈을 상대로 펼쳤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그들의 직접적인 경쟁자인 우루과이가 경기 중이라는 사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축구 팬들에게 정말로 인상 깊은 날이었습니다. 호날두가 터널에서 걷고 치는 모습부터 한국 선수들이 그들의 기회를 휴대폰으로 확인하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우루과이가 추가골을 넣지 못하자 환호하는 순간까지 말이죠.
손흥민은 다시 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영광과 축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경기 후 한국 사람들은 그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성공도 장미가시 위에서 걸어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달콤한 결과를 얻기 전에 손흥민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겪어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성공 과정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어릴 적은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다르습니다. 놀이가 아니라 아버지의 엄격한 지도하에 수시간을 축구공을 차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에서의 16세, 손흥민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독일어를 배우고 일상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상승하고 아시아인에 대한 선입견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2018년 3월 FFT 매거진 독점 인터뷰에서 그는 당신의 꿈에서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당신이 큰 꿈을 꾸라고 말합니다. 모든 축구 선수들은 골든볼과 같은 상을 수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의 꿈 중 하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바이어 레버쿠젠까지 그리고 토트넘까지 젊은 손흥민은 자신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평범한 성격 때문에 손흥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는 그의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커게이터에 따르면 그는 고향에서 축구 학교를 지어 선수들이 그와 같이 교육받을 수 있게 해 그에게 $1200만 썼습니다. 여기서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릴 적에 훈련받았던 것처럼 지도할 것입니다. 아마 여기서 두 번째 손흥민이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2020년 그와 그의 주전 박지성은 이익이 없는 굿 네이버 인터내셔널에 적극적으로 기부하여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받은 한국의 피해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나는 이것이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도록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랍니다. 특히 취약한 사람들이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년 후 그는 유엔의 세계 식량 계획의 세계적인 선의의 대사로서 그의 자선단체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외국에서 어렸을 때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겪은 큰 도전에 대처하는 용기와 적극성이 나를 돕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데 동기를 줬습니다.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의 선의의 대사로서 나는 전쟁, 재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는 평화와 글로벌 안정에 이르는 길은 기아를 끝내는 미션을 지원하는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손흥민은 말했습니다. 물론 손흥민의 자선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만으로도 그의 모든 사람과 그의 고향에 대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부터 초고가의 시계, 슈퍼카, 명품 옷, 개인 패션 브랜드까지 모든 것을 취득한 것은 그가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